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게 쌤. 자, 자기장에서 이번 시간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왼손 법칙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른손 법칙을 나갈 겁니다. 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걸 갖고 가셔야 돼요. 왼손은 뭘 나타낸다? 왼손은 전동기의 원리를 나타내고, 오늘 할 이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발전기의 원리고 오른손 법칙, 먼저 왼손 법칙과 비교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 유도 작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오른손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발전기는 뭐냐면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 다 전자제품 쓰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 그럼 우리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럼 발전기가 뭐냐?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 사람이 기계 에너지 막 돌려야 돼요. 그럼 전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동 발전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이시나요? 모습을 잠깐 확대해서 잠깐 커졌는데, 자, 여기 요게 수동 발전기 한 형태입니다. 자, 보면 여기 돌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LED가 있고, 그리고 여기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라? 돌려야 된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자, 돌리니까 불빛이 자 나오죠. 자, 이렇게. 근데 제가 멈추면은 꺼져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돌려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방금 제가 돌린 거 이걸 자꾸 떠올리시면서 여기를 공부하시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기계 에너지 돌려야 됩니다. 자, 이거를 사람이 아니고 이제 수력을 이용해서 이걸 돌린다면 수력 발전, 자, 어떤 증기를 이용해서 한다면 화력, 원자력 발전, 풍력, 바람을 이용한다면 풍력 발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떠올리시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오른손 법칙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니까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 법칙하고 유사한데요. 먼저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장 B. 자, B는 자속 밀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자속 밀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자기장 B 나왔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도체를 놔야 됩니다. 이 도체가 내부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 속도 V로 움직인다면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도체를 놔볼게요. 도체를 가져오면은 자기장 속에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도체를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 상황을 도체를 갖다 두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도체를 어디 방향? 위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2번. 자, 이 도체의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해보겠다. 운동 속도는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V라는 속도로 이 도체를 이렇게 이동시켰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이 도체에 폐로가 형성된다면 전류도 흐를 수가 있더라. 그럼 전류가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표기를 해볼게요. 유도 기전력 E, 유도되었으니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이 관계를 오른손으로 나타낸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오른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른손 짠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엄지 있죠? 자, 요 엄지는 우리 앞에서 왼손 법칙 할 때 FBI로 배웠어요. 근데 여기도 FBI의 연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FBI를 떠올리시고, F는 앞에 왼손 법칙에서는 힘을 받는 방향, 힘의 방향이었죠.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뀔 뿐이냐면, 자, 힘을 받으니까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었을 뿐이고요. 자, B, 여기 자기장,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드릴게요. 운동 방향, B는 자기장, 자속 밀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 왼손 법칙에서는 요 세 번째 손가락이 I였죠.
자, I의 연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면 이쪽 유도 전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또는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다. 그래서 E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다. 이 정도로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거 한 그릇 좀 지워볼게요. 너무 번잡하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요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자기장 B는 검지가 가리키는 요 방향으로 이제 나오고요. 자, F, 자, 위로, 엄지손가락 저 위로 이동하죠. 자, 그럼 I가 어떻게 되죠? 저 요 I가 살짝 비틀어 보면은, 자, 요 I가 세 번째 손가락은 안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폐열해가 형성이 된다면 전류는 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은 잠깐 였다가 다시 놔놓고 줄여서 여기에 제가 놔두도록 하겠고, 자, 표기를 해보면 전류는 요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3번 유도 기전력 E의 방향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낸다. 이 발전기 하면은 뭘 떠올려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동 발전기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겠다. 근데 요거죠? 요거 여기 돌아가는 거 이렇게. 자, 빛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자, 여기 자기장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거긴 기전력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E라고 하며 요 공식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공식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브라보 사인 세타만큼 생긴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전압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외우시는 게 중요해서 제가 암기 팁을 드리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자, 암기 팁입니다. 암기 팁을 하나 드려보면, 아이고, 이거 뭡니까? 자,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브라보 사인 세타 꼭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는 요 공식은 우리 바로 요 다음에 할 건데,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 E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라는 공식에서 사실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결론을 제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체가 운동합니다. 자, 도체가 움직여요. 이때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이때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은 무엇이다 그랬죠?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다. 짠하고 제가 여기 제시를 해놨는데, 자기장 안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것을 오른손 법칙으로 나타내더라. 자기장, 도체 운동 방향, 유도 기전류 또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이쪽 방향에서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가 운동합니다. 자속을 끊어요. 자, 자속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입니다. 이것은 발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 자, 뭐였죠? FBI다. F는 이제 힘 받으면 이동하는 운동 방향, 운동 속도고요. 자, 그 다음에 B, 자기장, I, 여기는 전류인데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세 번째 손가락은 유도 기전력,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이다. 자, 그 다음 자속 밀도가,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심상치가 않네요. 공식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자속 밀도는 B를 얘기하는 거겠죠? E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길이가 3m래요. L은 3이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직각이랍니다. 3번. 자, 이것은 세타가 90도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속도 얘기 나오죠. 자, 상황이 4번 V가 10이다. 이때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유도 기전력, 자, 요런 상황, 자기장이 형성된 곳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E는, 자, 공식 뭐였죠? 브라보 사인 세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B는 2고요. L은 3m였죠. 자, V 속도는 10이고요. 사인, 자, 직각이니까 90도가 됩니다. 자, 사인 90도는 1이죠. 90도는 1이 된다. 나머지 처리하면
볼트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자속 밀도가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면 세타가 90도라면 유도기전력 얼마냐? 발전기 얘기 나왔죠? 빨리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그림이 떠올리셔야 되고, 자, 요 유도기전력 얼만큼 발생하는데 E는 브라보 사인 세타더라. 자, 세타가 지금 얼마죠? 90도랬죠? 브라보 사인 90도. 자,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브라보 이렇게 이쁘게 요식만 남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자 유도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발생했어요. 그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즉 움직이는 전하가 있다면 힘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자속을 잘 이용한다면 전류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기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패러데이라는 훌륭한 분께서 1831년경 최초로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일이라는 거 이제 쓸 건데 핵심은 자속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속을 변화시키면요, 신기하게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E가 발생된다. 자,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자제품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패러데이 법칙 유도기전력 E 되어 있죠? 또 우리 시험을 맞추는 입장에서도 이 공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패러데이의 공식은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볼트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한 장에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의미를 한번 써드리면 요 델타 T는 델타라는 것이 붙으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작은 값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여기 파이인데 델타 파이죠? 그럼 변화한 거예요. 변화량인데 자속이 변했죠. 그래서 이것은 자속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아주 작은 값이다. 자, 그리고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N은 코일의 감은 횟수가 되겠다. 자, 요 아래 보시면 코일은 이런 것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어떤 철심에 전선을 감아 놓은 것. 그러면은 요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그 감은 횟수를 N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공식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감은 횟수를 많이 하면 기전력은 더 세져요. 자속을 많이 변화시키면 유도기전력은 세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또 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요 델타 T, 델타 파이는 더 작은 값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분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좀 그렇긴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더 작게 표현한다면 표기법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작은 값을 표기하면 N에 D로 바꿉니다. DT, D 파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으나 의미는 유사하다. 델타보다 더 작은 어떤 DT, 델타 파이보다 더 작은 D 파이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만 제가 남기고 나머지는 좀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만 좀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것이 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량, 이 정도만 표기를 하고 밑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에 제가 예시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게 전기현상 우리 기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 잘 해석하면 이 패러데이 법칙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회 감은 코일. 자, 이거 뭐죠? N을 의미하겠죠? 요 N, 요 공식선 요 N을 의미하고요. 10회 감은 코일에서 요 그림은 10회 아니지만 그냥 10회로 생각을 해주세요. 코일과 세교하는 좌속이 0.1초 동안 2웨버에서 4웨버로 변화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속 파이의 단위가 웨버였죠? 웨버.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였어요. 요걸 떠올리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자,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냐면 지금 자석이, 즉 N극 쪽이 코일로 점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발생해서 자속이 여기 나온다고 했었죠.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속을 한 4개 정도 나왔다고 쳐보는데, 자, 여긴 거리가 조금 있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한 2개는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는 또 통과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들어간 것, 이것이 세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를 phi 1이라고 한다면 이 코일로 세교하는 자속이 2웨버더라. 2다발이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0.1초 뒤에 0.1초 뒤에는요. 자, 조금 더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워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4개가 다 세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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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요렇게. 제가 phi 2라고 해보고요. 4웨버더라. 자, 그럼 지금은 우리 기전력의 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자, 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자, 공식은, 자, 따라서, 자, 유도 기전력 E는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만큼 되다. 자, 그러면 여기 N은요 10회였죠? 10 곱하기, 자, 시간은 0.1초 동안에, 초죠? 초 동안에 4웨버에서 2웨버, 이렇게 2만큼 변화했었죠. 웨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자, 0.1이 좀 신경 쓰이네요. 곱하기 10을 분모 분자에 해볼까요? 자, 똑같은 거 이렇게 곱해도 괜찮죠? 자, 그럼 밑에가 1이 되면서 위에가 여기 2로 처리가 되고 20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200볼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이 얼만큼 생겼냐? 그 수치를, 크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200V 정도 발생해서 전류가 흘러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패러데이고요. 좀 더 하나만 더 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조금 더 연장해서 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N극이 지금 여기 코일로 자속을 공급하고 있죠. 이 전류가 왜 생기냐 해석을 해봤더니, 자속이 공급되니까 우리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은 이걸 싫어한대요.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싫다, 이거. 반대로 좀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1번 여기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자, 1번 코일로 공급되는 자속 파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코일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연은 이거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코일의 입장에서는, 코일은 이 공급되는 자속의 파이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자,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냐? 자,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럼 반대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N극이 되고 이쪽은 S극이 돼서, 자, 제가 지금 표현은 파란 색깔로 자속을 요렇게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자, 요렇게 코일이 요렇게 되겠더라. 자, 그럼 이제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 N극, S극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면요,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오름나사 법칙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짠하고 여기 손가락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걸 오른손에 이제 비유한다면 이런 것이었죠. 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N극 쪽이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었어요. 자, 이걸 떠올리시고, 자, 이 손가락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요렇게 오니까 N극은 현재 왼쪽에 N극을 나타내죠. 자, 자속이 들어오는 게 싫어, 공급되는 게 싫어하니까 왼쪽이 N극. 자, 엄지손가락이 N극이고요. 나머지 4손가락은 위로 이렇게 감싸죠. 전류는 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 잠깐 이렇게 놔보고요. 자, 결론은 아래에서 위로 요렇게 전류가 흘러서 요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전구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번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코일이 있을 때에 코일이 요렇게
감겨 있을 때 여기가 N, S극이 되고 전류는 요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뒤에서 할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이다. 반대가 된다 해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나중에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건 뒤에 일단 살펴보고 제가 먼저 좀 요 귀전력의 크기에 더불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문제를 일단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 E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크기는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떠올라야죠. E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이었죠. 자, 정답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하면 여러분들은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떠올리셔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이 맞냐 봤더니 자, 이것이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이죠. 여기 있죠?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역시 떠올렸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드라. 자, 그럼 여기 나오죠? 자속의 매초 변화량. 이거는 이거를 의미하죠? 자, 비례하죠? 그래서 비례 이렇게 내주시고 코일의 건수는 N이네요. 자, 요걸 의미하죠? N에 비례하죠? 그래서 비례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하면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E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드라. 요렇게. 자, 그러면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무엇의 적이죠? 저기 나와 있죠? 요거 자속. 단위는 웨버였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일단 후보해 주시고 그 다음 코일의 뭐에 비례한다? 건수죠? 요 건수. 요걸 의미하더라.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수가 200이래요. N이 200이란 얘기죠? N이 200이다. 자, 0.1초 이거는 델타 T고요. 0.4 웨버만큼 변했다. 델타 파이를 의미하겠죠?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빨리 E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떠올려 주시고요. N은 200이고 곱하기 0.1초 0.4 웨버의 자속이 변화했다니까 200 곱하기 자, 약분하면 4가 되고요. 800볼트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정답은 이거 보고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0회예요. N이 50이다 라는 의미고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델타 T 동안 자 0.1에서 0.2만큼 변화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얼만큼 변한 거예요? 0.1 웨버만큼 변한 것이죠. 이게 델타 파이드라. 이때 기전력이 얼마냐? 그럼 E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써주시고 N은 50이고요. 자, 델타 T는 0.5초. 자, 근데 0.2에서 0.1만큼의 변화량은 이만큼이 되더라.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시고 자, 50 곱하기 0.5분의 0.1 이렇게 되면 50 곱하기 자, 이거 5분의 1이 되죠? 자, 약분하니까 10볼트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봤을 때 패러데이의 법칙은요. 자, 이 공식 기억하시고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은 크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얼마만큼 몇 볼트 발생하니 였다면 이번에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자,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 방향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나온다?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이 방향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요. 아까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고 요걸 이렇게 합쳐서 정리한 사람이 노이만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만의 법칙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는데, 자, 시험장에는 아래 것을 좀 이해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방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N극이 점점 접근하는 경우는 아까 했어요. 그죠? 요 앞에서 했으니까 잘 보시고, 이번에는 요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N극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로 해석하면요, 이제 다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N극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예요. 자, 처음엔 가까웠다가 점점 멀어지죠. 이동 방향은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세교하는 자속이 4개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금 자석에서 나온 자속이 이 코일에 공급되는 자속을 제가 phi 1이라고 해보면 4웨버 정도였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약 0.1초 뒤에, 자, 어때요? 좀 더 멀어졌죠? 그러면 이게, 자, 4개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한 2개 정도밖에 못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보면 phi 2는 2웨버 정도다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1번, 자, 코일에 공급되는 자속 phi의 변화량이 줄어들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은 이걸 싫어한대요. 신기하죠? 이 코일 입장에서는 코일은 자속 phi가 감소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키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멀어져요. 오히려 멀어지니까 싫다 이거야. 땡깁니다. 자, 땡기려면, 이 N극을 땡기려면 여기가 무슨 극을 띄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3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S극을 띈다 이거예요. 반대는 N극. 이렇게 해서 지금 파란 색깔 제가 표기해 볼게요. N극에서 S극으로 요렇게, 그죠? 요런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이 코일이요. 신기하죠? 이거 가까이 오면 싫어하고, 멀어지면 또 허전한데 데리고 오려고 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사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키면 하기 싫고, 또 안 시키면 또 해야 되나? 이러면서 또 하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 맺을 때도 한번 이거 이용해보세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어찌됐든 간에 보시면, 자, 요런 상황에서는 아까 했던 우리 그 법칙이 떠올라죠? 오른나사 법칙 떠오르시면서, 자, 요겁니다. 그죠? 자, 요게 자기장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었죠? 요 솔레노이드 같은 요런 곳에서 적용하는 것이었고, 자, 이 손가락 한번 갖고 와보면은, 자, N극을 가리켜야 돼요. N극은 요렇게 뒤집어야겠죠? 자, 이 손가락이, 자, 요렇게 요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자, 요 네 손가락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네 손가락은 아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아래로 흐르게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손가락 여기다가 잠깐 두고,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전류가. 자, 그러면 전류는 이번엔 요 방향으로 요렇게 흘려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앞의 상황과 반대입니다. 앞에서는 요렇게 흘러갔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N극이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으십니다. 자, 결론 얘기할게요. 자, 결론은 렌츠의 법칙은 방향에 대한 것이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먼저 하고, 우리 공식은 여기서 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시뮬레이션 한번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바 실험실이고요. 제가 링크 밑에 넣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 그런 방향인데요. 자, N극이 접근할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데,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접근시켜 볼게요. 자, 접근하면은, 자, N극, 자,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자, 지금 보이시죠? 자, 다시 N극을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접근시키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자, 이번엔 얘를 점점 멀리 해볼게요. 점점 멀리 하면 그 반대인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가 볼게요. 자, 한번 멀리 떨어뜨리니까, 자, 이렇게 흐르죠.
왜 그럽니까? 멀어지는 것도 싫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S극, 여기 N극이 뛰면서 전류가 반대로 이제 형성이 되더라.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자속을 왔다 갔다 하면요,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건전지 같은 게 없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불이 들어오더라. 전기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발전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법칙인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하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뭐죠? 방향에 대한 거니까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현상에서 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것은 렌츠의 법칙이었죠. 자, 역시 유도기전력이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드린 건데,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때 자석은 어떻게 왔겠냐라는 거예요. 니은 아니면 기억 같아요. 그죠? 그럼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무슨 법칙? 오른나사 법칙에서, 네, 요렇게 우리 오른나사를 또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었죠. 자, 요렇게 보면, 자, 요게 전류가, 지금 요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 손가락이었죠. 그럼 이거 뒤집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갖다가 놓으면, 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N극의 방향이었죠. 그럼 여기가 N극 형성, 여기가 S극이 돼서 자기장은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렌츠의 법칙에 의하면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N극이 가까워질 때요? 아니면 멀어질 때요? 가까워지면 나 그거 싫어하고 N극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정답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석이 접근하면 싫어서 N극을 띄어요. 반대로 멀어지면 S, N극 이렇게 띄게 될 것이다. 자, 이번 시간은 자기장에서 플레밍의 법칙, 왼손, 오른손에서 오른손과 전자유도 법칙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